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우리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물리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힘과 운동인데, 그것을 이제 나눠보면 운동, 힘,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변위, 속도, 가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돼서 지난 영상에서 물리 1,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할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포함될 내용들은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자세히 공부를 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인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지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풍선이 찌그러들고, 운동장에서 이제 정지해 있는 공을 발로 차면 이제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근원적으로 이와 같이 네 가지 힘이 이제 여기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모든 힘들은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하거나 둘 이상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의 인력, 그리고 이제 중력이라고도 하고 중력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력, 이것은 이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에 의해서 힘을 받는데, 자침이나 자석에 힘을 이제 받는데,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자기력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서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의 구조 및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힘이 양력과 강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중력이 아니고 이런 원자 핵의 양력, 강력이 아니면 나머지 힘들, 뭐 마찰력이라든가 장력이라든가 이런 힘들은 근원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자기력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물리학이,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나머지 힘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힘 중에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 탄성력, 장력, 마찰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힘 중에 생각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만유의 인력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수직항력, 탄성력, 장력, 마찰력은 전자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 원자 핵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보게 되면 이같이 도르래처럼 생겨 있는 것들이 뭐 여기는 이렇게 이 추가 있으니까 내려가니까 뭐예요? 이게 중력이 되겠죠? 이게 물체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그리고 이제 이 도르래를 이렇게 하려고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장력. 여기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자석이 있네요. M극 S극 해서 이건 밀치겠네요. 밀치면 이건 전자기력에 해당되겠다. 자기력에 해당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힘들에 의해서 이제 그 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운동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에 따라 물체 운동 상태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이 뭐냐면 힘의 3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이,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뭐예요?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럼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다르게 변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거고요.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다르게,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고, 힘의 작용점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힘의 크기, 지금 두 개의 힘이 있어요. A, B, 이렇게 파란 걸로 되어 있는 이런 힘이 하나 있고, 빨간 걸로 되어 있는 힘이 있는데,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에서 이 길이로 이제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빨간 거는 빨간 거의 힘, B점에 작용하는 이런 힘을 이제 이 힘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고,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는데, 이때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란 이 힘이 작용하는 A점, 뭐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운동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힘의 표시와 단위. 그래서 힘의 표시는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서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파란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는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량 중에 이제 이 크기가 여기 길이, 이게 힘의 크기이고, 그거의 화살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힘의 표시는 화살표인데, 벡터량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고, 힘의 단위는 우리는 뉴턴을 써요. 근데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곱하기 미터 파세크 제곱. 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고, 얘는 가속도이니까, 나중에 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의 두 번째 F 이퀄 ma라고 하는 게 있는데 F 이퀄 ma 그래서 힘 그리고 F는 m 질량하고 이제 가속도 a를 곱한 것이다 하면 그래서 1뉴턴은 1kg을 1m 파세크 제곱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의 합성을 한번 보겠어요.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는 자유낙하 하는 공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이 한 물체 하나의 힘만 작용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줄다리기 할 때처럼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힘을 합성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하고 합력을 구하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게 잡아다녀도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잡아다니기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의 합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힘의 작용성에 의해서 100뉴턴, 200뉴턴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똑같이 100뉴턴, 200뉴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A점으로 작용하는 100뉴턴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요 200뉴턴은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힘이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합성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의 이제 합성에 의해서 힘이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힘의 합성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이제 그 100뉴턴이 있으니까 A점에 똑같은 작용점으로 했고 힘의 작용선이 똑같으니까 힘이 100뉴턴 이렇게 되겠죠? 100뉴턴. 그리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200뉴턴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의 크기는 100 더하기 200 같은 방향이니까 크기를 합치니까 그래서 200 더하기 100 하니까 300 뉴턴이 될 거고요.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의 작용성이 똑같으니까 이런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힘의 합성을 해보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큰 힘으로부터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 방향이 반대인데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큰 힘, 지금 큰 거가 200뉴턴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이렇게 방향이 반대니까 빼야 되겠죠. 그러면 크기는 100뉴턴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방향은 어, 큰 힘을 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빨간 거의 방향으로 방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하고 방향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아까 줄다리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당긴다고 하더라도 제일 힘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힘의 작용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야 제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만약에 힘의 작용선이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벡터적으로 이제 더해야 되는데 우리 벡터의 더하기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거고 쉬운 거지만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힘의 작용선이 다르다고 한다면 힘이 V라고 하는 힘이 있고 W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선이 다른 경우죠. 그러면 V라고 하는 것과 W라고 하는 거의 힘의 합성은 뭐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평행사변으로 그리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V 플러스 W 값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줄다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당기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당겼다고 한다면 V 플러스 W 값의 크기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크기 성분이 최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힘에다가 스칼라량을 곱한다. 뭐 벡터의 곱은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기도 하고 벡터의 곱하는 것도 있는데 벡터의 곱은 뭐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에서 스칼라 곱하고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량만 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W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거기다 E라고 하는 값을 갖다 곱했어요. 그러면 이거 W라고 하는 이 빨간 거에 그 벡터에다가 2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배, 여기 W만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W만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치면, 더한다고 한다면, V라고 하는 거, EW 하는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를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V라고 하는 힘과 W라고 하는 힘을 더한 것은 앞에하고 마찬가지이고, 여기 이제 2배 하면 2배가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방향을 반대로 했다. V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V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 그거에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값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마이너스 V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의 합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의 작용선이 같을 경우에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막바로 더하고 빼면 되는데 힘의 작용선이 다른 경우에는 벡터의 합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힘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체가 정지한다. 뭐 여러 힘을 가하면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속도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여러 힘들을 합치면 합성을 하면 그게 이제 0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두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상자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상자 같은 거에 F1이라고 하는 힘,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 F2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왼쪽으로 미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힘의 작용선이 일치한 이런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벡터적으로 보게 되면 F1하고 F2는 마이너스 값을 붙인 크기는 이제 같고 방향만 반대인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보면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리고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한다. 힘의 작용선이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된다. 한번 F1이라고 하는 걸 밀고 나서 뭐 조금 있다가 시간적으로 F2를 밀게 되면 그런 건 아니면서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똑같이 F1, F2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만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죠. 작용선이라고 해요. 힘의 작용선. 그래서 F1이 이제 힘을 미는 힘은 여기가 작용점이 되고 F2는 여기가 작용점이 돼서 그런 힘의 작용선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이렇게 밀리면. 그렇죠. F1이 이렇게 밀고 F2가 밀게 되면 이 상자가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것들이 될 수다. 회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법칙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뉴턴이 발견을 했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법칙이 있고 관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알아보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띄울 수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물체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그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련다. 그리고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는 지난번 유튜브에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적이 위키피디아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같이 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세 가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이제 풍선 터뜨리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충돌하는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현상이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려와서 서려고 해도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관성의 법칙의 현상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풍선이 터지는 걸 이렇게 보시면요, 이와 같이 풍선을 터뜨려서 풍선이 터지고 나서도 일정 모양의 물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형태의 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 고정된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유지하다가 그 중력에 의해서 이제 불이 퍼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자동차가 충돌하는 걸 보면 이와 같이 충돌을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는 멈췄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운전자와 승객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안전벨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튕겨 나갔을 거고요. 안전벨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적혀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두 번째 운동 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뭐를 해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과 운동의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힘이 가해진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 직선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F equal ma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얻고 있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뭐 있다고 합시다. 이게 m, 뭐 그림이 좀 안 좋네요. m인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속도 v는 뭐예요? 벡터량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량 m인 물체는 운동량을 갖게 돼요. 운동량.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도 있을 거고, 혹시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 하는 것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P라고 표시를 하고요. P equal MV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때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니까 힘, F라고 하는 놈은 여기 힘 F라고 하는 거는 뭐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m dv dt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서 어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F 이퀄 ma다 하는 그런 가속도의 법칙을 따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뭐 당연한 거죠.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질량의 물체에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작은 물질은 가속도가 커지는 거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질량이 큰 물체는 가속도가 작게 되는 그런 현상을, 그런 거를 알려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속도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공중에서 볼링공, 그리고 무거운 피아노, 그리고 화살 쪽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닿는 순간이 같을까 다를까, 뭐 여러분들 답을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돗물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자, 이와 같이 볼링공, 그리고 화살 쪽 피아노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쾅 하고 닿는 순간이 같지요. 같은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 물체에 다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중력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같아요?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근데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뭐 시간이 변하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지면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갔으니까 시간이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이제 한번 보죠. 두 번째 그림은 이와 같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를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제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왜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고,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의 물의 속도는 천천히 나오다가 점점 빨라져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물의 부피량이 있지요. 그 물의 부피량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똑같은 부피량이 늘어지기 때문에 가는 물줄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이 가속도의 법칙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주면 힘을 받은 물체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상대 물체에 가한다. 우리는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한 물체에다가 힘을 서로 가하면 힘의 평형을 이루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가입니다. 다른 물체. 그러니까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서로 하나가 작용을 하면 다른 물체는 반작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긴 그림을 이렇게 우리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죠. 뭐예요? 로켓을 발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로켓을 발사하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로켓이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뭐예요? 힘을 이렇게 엔진이 뒤로 이렇게 뿜죠. 그죠? 엔진이 추진력을 가지면 뭐 엔진이 힘을 주면 이 로켓체가 발사체가 이렇게 위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출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얻어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를 공부하다가 보면 처음에 나오는 힘과 운동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